윤 대통령 사건을 미리 볼 수 있는 예고편이다라고도 다들 언론에서 주목을 해왔는데 예, 그 부분들은 어떻게 판단하시겠습니까? 예, 미리 안 보여줬죠. 안 그러니까 보여줬습니까? 이게 가장 튼튼한 연결고리가 그러니까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한 총리가 묵인 방조 공모했느냐와 관련해서 묵인 방조 공모 행위가 없었다고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그 논리적 전제인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위헌 위법하다고는 살필 필요도 없어져 버린 것이죠. 하나 더 주목하고 싶은 점은 네. 이제 각하 결정을 두 분의 헌법재판관들이 내렸는데 그 각하 사유에서 지금 윤 대통령 측과 겹치는 게 두 개 있어요. 내란죄, 형법상의 내란죄 판단을 어떻게 하느냐 할 수 없다는 부분, 또 그 수사 기록을 증거로 채택해서는 안 된다라고 지금 윤 대통령 측에서는 주장하고 있는데 한 총리도 똑같은 그런 절차적 쟁점들을 문제 삼았거든요. 그런데 각하는 했지만 그게 각하의 사유가 되지 않았다는 것을 저는 굉장히 주목하고 싶습니다. 즉 윤 대통령 측에서 제기하는 그런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각하 결정이 나야 된다는 주장은 헌법재판소가 받아들이지 않을 것으로 볼 수 있는 그러한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나와 계십니다. 교수님 나와 계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자, 선고 내용 보셨을 텐데 기각으로 한 총리가 나왔거든요. 전체적으로 내용 쭉 속보도 많이 나왔었는데 종합적으로 봤을 때 어떤 결과라고 보이십니까? 예, 헌법 연구자로서는 저는 충분히 이제 인용 의견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예, 일종의 헌법재판소는 이제 윤 대통령 탄핵에서 파면 결정 이후에 그 권한 대행으로서 이제 대통령 없는 권한 대행이 아니겠습니까? 중요해지는 권한 대행으로서 또 60일 이내에 새로운 대통령을 뽑는 대선을 준비하고 관리할 권한 대행으로서 최 부총리보다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더 안정적으로 이끌 수 있다라고 보고 그런 여러 가지 이유로 기각 결정을 내린 것 같습니다. 예. 일단은 보면은 윤 대통령과 좀 연관성이 있는 맞물린 사안들도 좀 있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윤 대통령 사건을 미리 볼 수 있는 예고편이다라고도 다들 언론에서 주목을 해왔는데 예. 그 부분들은 어떻게 판단하시겠습니까? 예, 미리 안 보여줬죠. 안 보여줬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가장 튼튼한 연결고리가 그러니까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한 총리가 묵인 방조 공모했느냐와 관련해서 묵인 방조 공모 행위가 없었다고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그 논리적 전제인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위헌 위법하다고는 살필 필요도 없어져 버린 것이죠. 그러면서 묵인 방조 공모에 대해서는 위헌 위법성을 인정하지 않는 식으로 그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의 위헌 위법성에 대한 판단은 피해간 것으로 보입니다. 피해갔다는 거 하면 정치적 부담 헌재에서도 느끼는 것 같은데 그렇죠. 오늘 만약에 비상계엄의 위헌 위법성에 대해서 판단을 해버리면 그러면 윤 대통령 측이나 또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분들이 반발을 하고 결정 선고 전에 이미 불복을 하는 그런 태도를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 윤 대통령 탄핵 결정문을 미리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은 최대한 보여주지 않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비교적 간단한 사안들이었다. 윤 대통령에 비해서 이런 의견들도 많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이런 선거가 결과가 나온 게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예, 그런 면도 있기는 하지만 사실은 소추 사유의 쟁점이 5가지나 되기 때문에 저는 다른 검사 3명에 대한 탄핵 사건이라든지 혹은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 사건 등과 비교했을 때는 그것보다는 훨씬 더 사안이 복잡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제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 3명의 국회 선출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한 데 대해서 위헌성은 인정했어요. 그런데 이것을 국무총리를 파면에 이르게 할 정도로 중대한 위헌 행위는 아니다라고 하면서 기각해 줬을 뿐이지 위헌성을 인정했기 때문에 한 총리는 이제 권한 대행으로 복귀하면 마녀 후보에 대해서 임명장을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안 준다면 위헌 행위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제가 하나 더 주목하고 싶은 점은 네. 이제 각하 결정을 두 분의 헌법재판관들이 내렸는데 그 각하 사유에서 지금 윤 대통령 측과 겹치는 게 두 개 있어요. 내란죄, 형법상의 내란죄 판단을 어떻게 하느냐 할 수 없다는 부분 또 그 수사 기록을 증거로 채택해서는 안 된다라고 지금 윤 대통령 측에서는 주장하고 있는데 한 총리도 똑같은 그런 절차적 쟁점들을 문제 삼았거든요. 그런데 각하는 했지만 그게 각하의 사유가 되지 않았다는 것을 저는 굉장히 주목하고 싶습니다. 즉 윤 대통령 측에서 제기하는 그런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각하 결정이 나야 된다는 주장은 헌법재판소가 받아들이지 않을 것으로 볼 수 있는 그러한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각하가 아니라 이제 뭐 인용이든 기각이든 둘 중에 하나로 갈 수도 있다 이런 말씀 같은데 뭐 재판관 성향 문제도 많은 분들이 좀 관심 있게 보신 것 같습니다. 보면은 보수 성향의 재판관들은 뭐 각하 의견을 낸 것 같기도 하고요. 나머지 분들은 기각 의견을 많이 간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저희가 봐야 될까요? 그런데요, 저는 특히 윤 대통령 사건과 관련해서는 한덕수 총리 사건과는 달리 대통령을 파면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더더욱 어떤 재판관 개인의 성향보다는 재판관들이 국가를 위해서 그 만장일치의 결정을 내릴 것으로 예상합니다. 예. 즉 만약에 반대 의견이 있다고 그러면 이제 그것이 국론 분열을 계속 심화시키고 장기화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국론 분열 방지를 위해서도 헌법재판소는 만장일치로 어떤 결정을 내리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네, 일단 언론 보도를 보면은 만장일치로 가기 위한 위에서 지금까지 난상 토론을 벌이면서 평일을 계속 이어온 거 아니냐, 점점 늦춰진 거 아니냐 이런 좀 분석들을 하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그렇습니다. 여쭤볼 게 일단은 한 총리까지 탄핵 심판이 끝났으니까 이제 남은 거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언제일 것이냐라고 좀 나올 것 같은데 저희 이제 스튜디오에서는 이번 주 빠르면 금요일이고 아니면 4월로 넘어가는 게 수순일 것 같다고 하는데 교수님은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저는 뭐 헌법 연구자이기 이전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저는 내일 당장 선고했으면 좋겠어요. 그렇지만 여러 가지 현실적인 여건들 때문에 지금 금요일이 가장 유력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러면 금요일 날 하겠다라고 그 선고기를 미리 헌법재판소 오늘이라도 지금 공지를 했으면 좋겠어요. 국민은 알 권리가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에게 헌법재판권이라는 권력을 위임한 주권자인 국민은 그 윤 대통령 탄핵 사건과 같은 이러한 중요한 사건이 언제 선고될지에 대해서라도 미리 알 권리가 있는 것이고 또 하루하루가 고통스럽고 불안한 이 국민들을 위해서는 헌재가 그야말로 금요일까지 갈 것도 없이 당장 이제 탄핵 여부에 대한 결정을 선고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저 헌법학자인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말씀 들어봤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